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 해가지고 이제 라오스로 가신 건가요? 맞아요. 라오스에 가서 이제 라오스 처음 가봤는데 막 아기를 옆으로 이렇게 안고 다니더라고요. 그때는 되게 네. 뭐 탈북이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어리니까 네. 되게 막 신기한 게 더 컸나 보구나. 너무 신기했어요. 네. 그래서 그 라오스에 있다가 그럼 이제 라오스에 있다가 이제 메콩강 강 건너서 배 타고 건너요? 배 타고 그때도 몰래 건너나요? 그때는 낮이었어요. 그때도 몰래 건넜는데 되게 그 해오리 그게 너무 심하고 많고 그리고 배가 엄청 얇고 이렇게 길쭉한 거. 길쭉하고 라인을 이렇게 서가지고 앉아야 돼요. 옆에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. 우리 네. 오빠랑 나 이렇게 앉은 것처럼 앉을 수가 없고 네. 너무 위험하고 잠깐만 이렇게 해도 물이 다 들어와서 휘뚝 뒤집어질 만한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. 이 배 위험하지 않을까 막 이러고. 근데 너무 이게 피곤해서 막 어리어리하고 막 새벽에도 깨우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자니까 너무 불편해요. 그 엄청 커다란 킹베드에 막 4~5명씩 잔다고 생각해봐요. 잠을 못 자요. 진짜.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가신 거예요? 태국으로 갔어요. 네. 이제 제가 겨울에 이제 2013년 말 겨울에 북한 국경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었잖아요. 겨울인 거예요. 11월 달 막 이럴 때니까 겨울 눈이 펑펑 내리고 그리고 얼음 깔린 데 이제 넘었는데 태국까지 가다 보니까 엄청 더운 거예요. 겨울인데도. 태국은 이제 열대지방이니까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이렇게 긴팔 입고 갔는데 다 긴팔 막 째기고 막 뜨고 더워서, 더워가지고 근데 태국 사람들 엄청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태국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. 태국 재밌어요. 네. 오빠 가봤어요? 가봤죠? 진짜 나는 재밌어요. 태국에 한 10개월 있었는데 엄청 오래 있었구나. 엄청 오래 있었지. 그러면 탈북 가정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게 태국이네요? 태국이에요. 태국 감옥에? 감옥에 탈북 가정은 한 달 걸렸고 그리고 태국 감옥에 한 10개월 왜 있었어요. 이렇게 오래 있은 거예요? 인터뷰 4개 했거든요. 하나 중간에 한 3번째 국정원 인터뷰 있고 마지막엔 다 미국 한국 국정원. 한국 국정원 네. 총 인터뷰가 4개 있는데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한국 국정원에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해요. 그래서 왜 미국 가냐 그냥 한국 가지 않고 막 이러고. 자, 그럼 여기서 처음에 네. 이제 저는 태국을 안 가봤으니까 올 때 저는 이제 오빠 태국 안 저 갔어요? 라오스에서 어디 갔어요? 바로 왔어요. 그랬구나. 네,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메콩강도 안 건너봤고 그러니까 저희 때 처음으로 이제 라오스에서 바로 온 케이스거든요. 2009년에 2008년이구나. 2008년에 그래서 뭐 여기 들어오면 이제 뭐 가서 태국 경찰한테 막 나 우리 북한에 사 노스코리아 맞아 해가지고 막, 맞아요 네, 간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 폴리스 이러고 그래요? 맞아요.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냥 막 폴리스 찾는 거예요? 맞아요. 내리자마자 막 police, where's the police station 막 이러고 이거 영화 영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? 없는데 누가 폴리스를 아는 거예요. 대단한 것 같아. 네. 나는 폴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폴리스가 뭐야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막 이러고 짜증나 막 이러고 더우니까 엄청 이게 막 더우니까. 귀찮은 그쵸, 거예요. 네. 완사가.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폴리스가 와가지고 폴리스가 잡아가는 와가지고 거예요? 경찰서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냥 우리 다. 작은 경찰서에다 집어넣고 이제 엄청 그 immigration 뭐 like refugees 뭐 이런 이민 난민 뭐 그러고 또 그런 불법 부서, 체류자 네, 네. 그런 뱅콕 그 큰 감옥에다가 넣더라고요 네. 저희를.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는 이제 북한 분들은 한 2주 있다가 가는데 저는 이제 한 10개월 동안 그럼 처음에 이제 뭐 어디 갈 거냐고 물어봐요?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진 않고요. 네. 그냥 그 대사관 분이 이렇게 얘기해줘요.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가실 분들은 이제 옆에 방에 가셔서 이제 기다리시면 된다고. 그런 선택권을 주는구나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피떡해요. 네. 그런데 그 선택권은 다 자기가 이제 할 수 있고, 근데 저희가 이제 나서가지고 전 미국 갈 건데요. 이러고서 미국 방에 바로 옮겼어요. 미국 몇 명 갔어요? 미국 한 그때? 10명 정도? 남자 5명, 여자 뭐 한 6명, 엄청 많이 7명. 갔구나. 근데 일본 가시는 분도 있고. 일본도 갈 수 있어요? 일본에 네, 일본 가는 언니분이 있었어요. 그 언니는 이제 제일 교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. 있으니까. 맞아요. 언니분도 있고. 미국 이러니까. 가는 신기하네. 그것도 몰랐어요. 일본도 갈 수 있다는 거를. 일본도. 근데 일본은 막 받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. 그쵸. 제일 교포나 막 이렇게 네, 그런 되면. 거만 받아주겠죠. 우리는 통상 이제 중국에 전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가는 게 목표다. 한국에 가야 살 수 있다.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뭐 우리도 미국은 고려해봤지만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
이제 고향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멀리 가면 진짜 뭔가 이제 더 멀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왔는데 이제 미국은 왜 가기로 한 거예요? 미국은 이제 저희 엄마가 회사 뭐 대방이라고 하잖아요. 중국에서 그쵸, 이제 이제 거래처. 거래처 네. 분들이랑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엄마가 또 미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. 저는 아예 미국 그냥 미제놈들 막 미국 나쁜 나라 막 이런 검은 나라 막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철저지원 쓰고 막 검은 이미지 막 네. 이런 시커먼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너 미국 가서 공부해라 이러니까 또 왠지 거기는 공부를 잘 시키는 나라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제가 혼자 가기로 했어요. 왜냐면 저한테 제 미래가 더 좋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인데 저를 안 되게 하진 않겠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 미국 가기 결심을 한 맞아요. 거고. 네.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뭐 정착하고 하는지는 사실 많이들 들어봐서 아실 테지만 탈북자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. 사실 저도 궁금하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이제 태국에서 그러면 한 10개월 이순 후에 어쨌든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저는 이제 그때 오바마 대통령님이 있을 때 이제 미국에 간 거라서 저는 그때 10개월 정도 있었어요. 저랑 같이 있는 분은 친척분이 할아버지가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분은 진짜 운 좋게 3개월 있다가 갔거든요, 미국에. 그래서 우리 그 미국 방에 이렇게 미국에 그 난민 가려는 그 북한 분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. 먼저 가니까. 먼저 3개월 있다 가니까 완전 기적이잖아요. 기록이에요, 그거는.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10개월 있다 가고 그리고 제 뒤에 온 친구는 한 1년 있다 오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로 바뀌었을 때는 몇 년이었지? 2년에 있다고 2년. 지금 막 3, 4년 있는다 그러더라고요. 엄청 잘 안 받아주나 보구나. 잘 안 받아준대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언니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탈북을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언니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 3개월 정도 이제 집세 월세를 이렇게 내주고 그러고 일하는 곳에 이제 보낸대요. 집세를 누가 내줘요? 정부에서. 미국 정부에서? 미국 정부에서 네.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. 그 미국 정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네. 그 프로그램이 또 우리를 이렇게 케어를 해줘요. 근데 언니분들은 이제 성인분들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영어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막 닭공장 이런 데서는 영어를 안 써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공장에 이제 맞아요. 취직시키는 그리고 그런 뭐 거구나. 공장이라던가 막 네. 호텔이라던가 네. 말 안 하는데 네. 그런데 일단은 취직시킨대요.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 다른 데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옮겨주고 이런 건데 아무튼 언니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정부에서 막 조그마한 음식들 뭐 이렇게 가져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한국처럼 그렇게 막 대여가 크진 않고 어떤 분들은 미국 가면 집도 준대 막 이런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뭐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아무래도.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효연 씨가 갔을 때는 어땠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케이스가 달랐어요. 저는 미성년자거든요. 미국은 18살 이하면 이제 미성년으로 취급해줘요. 네. 그리고 18살 그 위면 성인으로 이제 네. 해주는데 저는 이제 성인이 거기 프로그램은 22살인가 25살까지 성인 될 때까지 이제 의료보험이랑 그러고 또 그 가정 혜택 집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부 쪽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저는 파스터 케어라고 그 입양은 아닌데 이제 성인 될 때까지 부모 양부모를 해주는 그분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이제 미국 딱 가잖아요. 가면 막 조사를 또 하지 않아요? 처음에 갔을 때는 저는 일단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아동 학대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lawyer 그리고 case worker, social worker, 변호사, 케이스 워커. 제가 거기 미국에 왔으면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런 워커 그리고 또 소셜 워커라고 이렇게 사회봉사자 네, 그런 거 그분들 오시고 이제 3명에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집에. 네.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. 서연이 어떻게 지내냐. 한국어로 해요?
그때는 그때 제가 영어를 영어를 못할 거 아니에요? 못했으니까 그때는 또 그 통역 하시는 분까지 4명에서 오세요. 그래서 중간에서 막 통역을 해줘요. 미국 부모님은 어떠냐, 부모님은 또 얘 어떻게 지내냐, 막 얘 학교 다니는 거 어떠냐, 학교에서 필요한 거 없냐, 그러고 뭐가 필요하냐, 뭐 이런 식으로. 아, 그러면 이제 조사 같은 거는 이제 태국에서 다 10개월 동안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어느 집에 갈지까지 미리 정해놓고 가면 바로 그 집 가는 거예요? 그 집 가는 거예요. 미국 부모님이 딱 나와 있어요. 미국에 왔으면. 그 집에는 애들이 없었어요? 애들이 3명 있었는데 2명은 다 이제 커가지고 나가서 살고 이제 1명이 있었어요. 근데 저보다 한 2~3살 작은 동생인데 키가 엄청 커요. 저보다 머리 2개는 큰 것 같아요. 여자예요. 여자인데 엄마 아빠가 되게 크시다 보니까 저는 딱 미국 엄마 아빠 딱 나왔을 때 거인인 줄 알았어요. 엄청 컸어요? 키가 너무 커가지고 신기했어요. 형제 그 동생이랑은 잘 지냈어요? 아, 동생이랑은 너무 어렸어요. 그 친구도 이제 미성년자고 되게 사춘기라 보니까 저랑 많이 불편했었어요. 왜냐면 영어도 안 되고 나는 동양인이고 걔는 서양인이고 이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고 불편하죠. 같은 방에서 같이 쓰니까 원래 자기 혼자 쓰던 자기 혼자 쓰던 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다가 저는 또 다른 집에 이사했어요. 왜냐면 그분들 베지테리언이셨거든요. 저는 북한에서도 그 삼겹살이랑 돼지고기 먹고 살았는데 소고기국도 먹고 살고 자유주의 나라에 와가지고 왜 그리고 야채만 먹어야 되냐? 핸드폰도 못 하겠어요. 왜요? 집에서. 왜냐면 집안의 규칙이에요. 그 집안의 어떤 교육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특이하네. 특이한 그런 미국의 옛날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은 북한에서 미국에 온 이유는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너무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런 규칙이 있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이제 다른 가정에 이사했는데 그 가정은 다 완벽했어요. 제가 방도 혼자 쓰고 그러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핸드폰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어릴 때 중요하죠 그런 게. 어릴 때 중요하죠. 학교 나가면 다 핸드폰 쥐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어. 아예 핸드폰이 아예 없었어요? 없어요. 안 줘요. 그럼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? 학교를 졸업했어요. 뭐 고등학교? 고등학교. 대학교도 조금 다니다가 왔어요. 네. 그렇구나. 그럼 미국 혼자 계셨잖아요. 네, 쉽지 않아요. 되게 나 북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한테?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어디지? 교회 이런데 미국도 되게 크리스천이랑 캐톨릭 뭐 이런 게 되게 강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 가세요. 저희 미국 부모님들 다 교회를 가세요. 저도 교회 같이 따라가고 이러거든요. 저는 한국 교회 갔는데 왜냐면 잘 못 알아듣고 또 저는 동양인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화가 좀 필요했어요. 왜냐면 슬프잖아요. 바로 그냥 동양 나라에서 이제 서양 나라로 왔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.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나처럼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외롭고 어린 나이에 어리고 이러니까 너무 슬프고 섭섭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나 그리고 한글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한국 친구들 한국 커뮤니티도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북한 사람이랑 하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.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교 나가서는 질문을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다 미국 애들일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북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딱 1년, 2년 됐을 때라서 너무 슬퍼요. 북한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. 지금 문화도 지금 적응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집 생각도 나고 이러는데 집 얘기를 계속 꺼내달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슬퍼요. 그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다녔어요. 네. 미국에 몇 년 사신 거죠? 저는 미국에 7년 살았어요. 이제 엄청 오래 살았네요. 덴버에서 이제 3년 살고 조지아에서 1년 살고 시카고에서 3년 이렇게 총 7년 살았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옮기면서 졸업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하면서도 이제 알바를 뛰고
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붙여주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는 제가 그렇죠. 요구도 안 하고 또 엄마도 그렇게 힘드실 일하시니까.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랑 생활하는 게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되게 외로움이 컸을 것 같아요. 외로움이 진짜 컸죠. 가족도 없고 네. 어린 날 혼자 가서 이제 맞아요. 16, 17? 미국 갔을 네, 때가? 맞아요. 그때 미성년 가서 20대 그 7년 전이었으니까. 있다 왔으니까. 이제 맞아요. 어쨌든 미국 시민인 거잖아요. 지금은 미국 시민이에요. 그래서 네.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엄마한테도 어제 그젠가 얘기했어요. 아, 좀 많이 마음의 안정이 생긴 것 같다. 왜 그럴까? 미국에 있을 때는 그 허전한 마음이 항상 남자친구 있어도 채워지지 않고 그 허전한 마음이 그쵸. 뭔가 있었는데 지금 남자친구 없어도 되게 마음이 채워져 있고 네. 그리고 그게 가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. 살짝 고향 느낌이 아닌가 싶죠. 맞아요, 왜냐면 맞아요. 이제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아예 미국에 갔다가 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.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은 한국말 쓰고 맞아요.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좀, 근데 미국에 있는 경험도 진짜 소중하고 그렇죠, 그렇죠. 꿈 같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해졌는데 이제 다시는 앞으로 그런 좀 행복하게 그런 빈 공간이 없이 살고 싶어요. 그렇죠. 행복은 각자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. 잘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은 한국에 계속 지내실 건가요? 그건 모르겠고요. 제가 그냥 그냥 삶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좋죠, 네. 좋죠. 네. 고생 많이 하셨고 네, 이제 뭐 네,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쨌든 자유세계로 오셨으니까 네.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열심히 또 좋아요. 능력되는 만큼 노력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좋은 삶 이루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. 오빠 채널 많이 사랑해주고요.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한번 좀 쭉 훑어보시면 네, 한국어로 하시는 채널이죠? 네, 한국어로도 네. 하고 이제 영어로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영어로 하면 한국어 이제 자막. 번역 자막이 들어갈 거고 또 한국어로 하면 영어 자막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는 식이라서 이제 오셔서 제 채널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빠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댓글 네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.